안녕하십니까. 학습법과 성공법을 알려드리는 초연입니다. 오늘은 민법 8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암기법으로 외우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의사 표시 중에서 통장한 허위 의사 표시 민법 108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표시란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 장소 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법률 요건은 전체 불이,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불이 한 가닥, 의사표시는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서 107조부터 110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고, 오늘 하는 것은 108조 통정허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8조에서는 상대방과 통장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 저당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위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허위의 표시를 한 이유나 내면적인 동기를 묻지 않고 또 타인을 속이기 위한 목적도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을 보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하고, 상대방과 통정이라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의사표시, 하살표 모양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다음에 표의자가 이 불일치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통정이 있어야 됩니다. 통정은 이제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니까 하트 모양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상대방과 통정했다는 것은 상대방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대방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요 눈 모양을 보면 아기에 가득 찬 눈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은 아기의 상대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률 요건이라는 원인에 따라서 이제 법률 효과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크게 당사자 사이의 효과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의 효과를 보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허위 표시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03조의 반사회 질서의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법 746조에는 불법 원인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법이 나오는데, 이 불법은 103조의 반사회 질서의 불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08조는 이 허위 표시가 반사회 질서의 불법이 아니니까 7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46조에서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108조에서는 746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미 급부한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와 취소의 경합 이중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모두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이 무효와 취소가 경합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이제 법에 따라서 무효이고, 또한 민법 406조에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사회행위로서 이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기를 통무 취소해서, 통무는 이제 자르지 않은 그 통으로의 무를 통무라고 하죠. 그것을 취소, 때리소 이 말이죠. 통무를 취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면은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항. 우리 민법에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인지에 대해서는 그 3자가 악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를 3대 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3대 성인이 있듯이 3대 악인이 있다고 치고 3대 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3자는 선의로는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라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자는 선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 눈이 웃는 모습을 제가 선의로 표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이면 있으면 되고, 무과실은 제가 필요 없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의만 있으면 된다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효를 누구나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 해석하면 선의의 제3자는 누구에게나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선의의 제3자가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에서 이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먼저 이 선의의 제3자라는 것은 당사자하고 거의 포괄성계인 이외의 자여야 합니다. 포괄성계인은 당사자하고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해서 별개의 법률 원인이 있고 그 법률 원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선의의 제3자로 보는데, 사례를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받은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취득, 받았다는 것이 한자로 취득 아닙니까? 그래서 받은, 취득,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는데, 먼저 가장 저당권 포기해서 기존의 후순위 권리자. 이것은 만일 1번 저당권 자가 이제 무효가 되면은 그 다음 순위가 이제 1번으로 승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차라리 이제 무효가 돼서 이 후순위 권리자가 1번 순위로 승진을 하게 되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이 선의의 3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이제 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될 때 이미 이제 수익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대리인 대표기관이 허위 표시를 했을 때 본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인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인은 이제 결국 당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의 제3자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이 채무자, 이 채무자는 이미 이제 가장행위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고, 또 주식의 가장양도에서 회사도 기존에 이제 존재했었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지위를 상속받은 자. 여기서 이제 상속받은 자를 이제 우리는 이제 포괄승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속인은 피상속인하고 동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받은이 나오는데, 이제 앞에 받은 이게 나오지만 여기서 상속자가 나오면 이것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채권 양도에서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 여기서 이 추심이라는 것은 신탁 행위에 이제 불과하고 완전한 이제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선의의 3자는 등기 인도를 요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등기 인도까지 완전히 갖추어서 이제 보호할 실익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추심은 그러한 보호할 권리가 있는 데까지는 이제 이르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어들을 따서 이제 암기를 하면 되는데, 후순위인 수익자 본인도, 이제 후순위 수익자는 이제 본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도 상속재산을 추심하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이쪽하고 중복이 안 되니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의 이제 언닉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언닉행위란 감추어진 특정의 행위를 위하여 진위가 없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그 허위 표시 뒤에 감추어진 진실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의자가 이제 허위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요거는 이제 가짜고, 이 허위 표시의 이면에는 이 진실한 이제 어떤 행위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언닉 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 속에 숨어 있는 모습으로 언닉 행위를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이제 정렬을 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위장했다면은, 매매는 이제 허위 표시가 되고 또 무효가 되지만, 정렬은 실제로 존재하는 언닉 의사이고 이것은 이제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 의사는 유효하다. 이거를 이제 언자 유자 따서 언유법, 우리 그 국어의 언유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8조의 적용 범위를 보면 107조에서 우리가 적용 범위를 볼 때하고 범위가 거의 같은데 한 가지 딱 틀린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같은 점을 보면 뭐 계약이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되고 공법행위에는 이 형식성 때문에 비적용, 단체법도 획일성 때문에 비적용, 가족법상 신분행위도 그 진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비적용 이렇게 되는데 107조와의 차이점은 그 107조는 상대방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이제 107조가 적용이 되는데 108조는 이제 통정이라는 상대방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통정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08조가 비적용됩니다. 이것이 이제 107조가 차이점이고 암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시 8은 비적용. 그러니까 이거 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 싸움 같은 걸 가정을 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없으면 이제 단독행위밖에 안 되고 싸워야 되는데 8은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제 쓸 일이 없어서 비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조 등을 제공하였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